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거의 말하지 않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칼슘을 수년간 먹었는데도 골밀도 검사는 늘 비슷합니다. 약은 계속 늘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골절,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침대, 보행기, 약 봉지, 이제 나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제가 오늘 의사인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골다공증은 칼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먹은 칼슘은 뭐였나요? 의사들이 다 틀렸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라 절반만 본 겁니다. 여러분, 골다공증은 병이 아니라 노화의 결과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듯 머리가 휘어지듯 뼈도 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뼈가 늙는 이유를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칼슘이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약으로 잡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칼슘을 더 먹고 뼈를 가둬두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수년을 먹어도 뼈는 거의 안 좋아지고 오히려 부작용만 늘어납니다. 저는 이 장면을 25년 동안 수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안 낫지? 뭔가 근본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골다공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만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타민 C.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기약 아닌가요? 피부에만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뼈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바로 비타민 C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저를 포함해 많은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교과서 한 줄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같은 방식만 고집한다면 약에 의존하는 삶, 골절, 입원, 침상, 생활, 삶의 질, 급격한 붕괴,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왜 칼슘이 답이 아닌지, 왜 비타민 C가 뼈를 살리는지 의사인 제가 아주 쉽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 천천히 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절대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뼈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칼슘이죠. 뼈 이퀄 칼슘 아닙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만들어진 돌덩이가 아닙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고 그 중심에는 결합조직, 커넥티브 티슈 이 있습니다. 뼈의 진짜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뼈를 집에 비유해 볼까요? 칼슘, 마그네슘, 인 벽돌, 결합조직 시멘트, 전체 구조 살아 움직이는 집. 여러분, 벽돌만 많다고 집이 튼튼해질까요? 아닙니다. 시멘트가 무너지면 벽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골다공증의 핵심은 비어가는 시멘트. 골다공증이라는 말 한자로 풀면 이렇습니다. 구뼈, 골리, 또 마늘 다, 공구멍 공, 정병, 뼈에 구멍이 많아지는 병이 구멍은 칼슘이 빠져나가서 생긴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뼈를 붙들고 있던 결합 조직이 늙어서 무너진 결과입니다. 얼굴 주름과 골다공증은 같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주름이 왜 생길까요? 세안 부족입니까? 물을 덜 마셔서입니까? 아니죠. 콜라겐이 줄어들어서입니다. 피부 속 결합 조직이 탄력을 잃고 지탱하지 못하니까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뼈도 똑같습니다. 피부의 주름, 겉으로 보이는 노화, 뼈의 골다공증, 안에서 진행되는 노화 원인은 같습니다. 결합 조직의 노화, 병원 치료가 한계를
가지는 이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골다공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칼슘을 보충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약을 씁니까? 칼슘제 뼈 흡수를 억제하는 약, 주 1회 혹은 주사 치료. 이 약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칼슘을 가둬두는 약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원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만히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피부세포 30, 40일마다 교체, 혈액 120일마다 교체, 장 점막 며칠 단위로 교체. 그럼 뼈는요? 뼈도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헌 것이 제거됩니다. 이걸 뼈의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칼슘을 억지로 가둬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교체가 멈춥니다. 오래된 조직이 썩기 시작합니다. 미세균열이 쌓입니다. 그래서 턱뼈 괴사, 이상골절 같은 무서운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현실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약을 3년, 5년 드신 분, 칼슘을 매일 챙겨 드신 분, 그런데도 골밀도 수치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좋아졌다 싶다가 다시 제자리.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러운 골절. 그때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을 그렇게 열심히 드셨는데 왜 이러죠? 그 질문에 아무도 명확히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한 문장만은 꼭 기억하세요. 골다공증은 칼슘 부족의 병이 아니라 결합 조직이 늙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더 가두는 치료, 더 살리는 치료.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앞에서 골다공증의 정체가 칼슘 부족이 아니라 노화된 결합 조직이라는 것까지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늙은 결합 조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늘 등장하던 것이 바로 비타민 C였습니다. 비타민 C, 정말 그 정도입니까?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기 걸렸을 때 먹는 것, 피부 미백용, 피곤할 때 하나 더 먹는 영양제.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뼈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깊이. 비타민 C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결합 조직을 만드는 필수 재료입니다. 뼈를 살리는 핵심 콜라겐. 여러분, 뼈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칼슘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 콜라겐이 하는 역할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합니다. 칼슘을 붙잡아주고 뼈 구조를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합니다. 콜라겐이 없으면 칼슘은 모래처럼 흩어집니다. 문제는 콜라겐이 늙는다는 것.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피부주름, 혈관 탄력 저하, 관절 통증, 뼈 골다공증, 이 모든 현상의 공통 원인 콜라겐 감소.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콜라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답은 단 하나. 비타민C. 의학적으로 콜라겐 합성 과정에서 비타민C는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비타민C가 없으면 콜라겐은 아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결핍이 심하면 어떤 병이 생길까요? 궤혈병, 잇몸, 출혈, 피부멍, 상처 회복 불량, 뼈 약화.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결핍의 기준이 문제입니다. 의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비타민C 결핍은 궤혈병이 생기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노화된 뼈를 회복시키는 문제입니다. 이건 결핍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하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고령자에게 비타민C가 더 필요한 이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흡수력 감소, 산화 스트레스 증가, 콜라겐 분해 속도 증가, 즉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서 쓰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고령자일수록 비타민C 요구량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비타민C의 두 번째 역할, 아주 중요. 비타민C의 역할은 콜라겐 합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네랄 기억나시죠? 칼슘, 마그네슘, 아연, 망간이 미네랄들이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요? 약산성 환경. 비타민C는 자연스럽게 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같은 칼슘을 먹어도 비타민C 없이 먹으면 흡수,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 이건 이론이 아니라 임상에서 반복해서 관찰된 사실입니다. 위장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께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장약, 특히 위산 억제제를 오래 드시는 분들, 칼슘, 마그네슘, 아연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산이 줄어들면 미네랄 흡수 환경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비타민C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구조가 보이셔야 합니다. 골다공증 결합조직, 노화 결합조직, 핵심 콜라겐, 콜라겐 합성 필수, 비타민C, 미네랄 흡수 보조, 비타민C. 그래서 비타민C 하나가 무너진 뼈를 살리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비타민C만 먹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비타민C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비타민C 드럭스 자극, 즉 운동과 만났을 때 시작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운동,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이 비타민C의 효과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어르신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비타민C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또 운동 얘기 나오겠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잠깐만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운동은 젊은 사람들처럼 땀 흘리고 죽기 살기로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뼈에게 신호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뼈는 자극이 있어야 깨어납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서 가장 게으른 조직이 뭔지 아십니까? 뼈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안 써도 되는구나. 그럼 점점 줄여도 되겠네. 그래서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뼈는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게 바로 침대 생활 후 골밀도 급감, 골절 후 회복 불량의 이유입니다. 뼈가 반응하는 유일한 신호, 뼈는 말을 못 듣습니다. 약 설명도 못 알아듣습니다. 뼈가 알아듣는 신호는 단 하나입니다. 기계적 자극. 이 자극은 어디에서 전달될까요? 근육입니다. 근육은 뼈의 스위치입니다. 근육은 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움직이면 그 힘이 뼈로 직접 전달됩니다. 이때 뼈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 쓰이는 뼈구나, 강해져야겠네. 결합 조직을 더 만들어야겠다. 뼈가 다시 재생 모드로 들어갑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만 보 걷는다. 산책 열심히 한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걷기 같은 자극의 반복. 뼈 금방 적응해 버린 뼈는 새로운 자극에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웨이트 트레이닝. 여기서 이름 때문에 겁먹지 마세요. 웨이트 트레이닝 이굴 헬스장 이굴 젊은 사람 운동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웨이트 트레이닝은 저항 운동입니다. 내 몸무게, 가벼운 아령, 고무밴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운동의 조건. 여러분, 나이에 맞는 운동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2. 무겁지 않을 것, 관절 보호. 1. 느릴 것, 뼈가 자극을 느낄 시간 확보. B. 반복할 것, 계속 쓰이는 뼈라는 신호. 비타민 C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제 앞의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운동뼈에 자극 만들어라는 신호. 그때 필요한 재료 콜라겐, 그리고 콜라겐을 만드는데 필수인 것이 바로 비타민 C. 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작동합니다. 운동으로 미세 손상 발생, 뼈는 복구를 시도, 콜라겐 합성 필요, 비타민 C가 충분, 재생, 비타민 C 부족, 실패. 그래서 운동만 하고 비타민 C를 안 먹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피부는 빨리 늙고 회복은 느리고 뼈 재생도 제한됨. 운동하는 사람일수록 비타민 C가 더 필요합니다. 나는 운동 못해요 라는 분들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일 뿐입니다. 하루 5분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벽 짚고 스쿼트, 이것도 훌륭한 자극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황금 공식 정리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 비타민 C 더하수 근육 자극, 뼈가 다시 살아나는 조건. 약을 끊으라는 말, 병원을 무시하라는 말, 몸의 원리를 이용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나는 오늘부터 뭘 하면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5부에서는 어르신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비싼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침부터 바꾸면 됩니다. 왜 아침이 가장 중요한가? 여러분, 아침은 몸이 하루를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밤새 굶은 상태, 호르몬이 깨어나는 시간, 흡수율이 가장 좋은 시간. 이때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뼈의 하루 운명이 달라집니다. 예시 2. 오트밀 한 그릇. 가장 쉬운 선택. 나는 요리 못한다. 아침에 입맛 없다. 이런 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게 오트밀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트밀 한 숟가락 따뜻한 물 또는 우유, 전자레인지 3분, 여기에 견과류 조금, 과일 몇 조각, 그리고 비타민 C. 조합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오트밀 미네랄 기반, 견과류 마그네슘, 비타민 C 흡수, 콜라겐. 뼈가 오늘도 나를 쓰는구나 라고 느끼는 아침. 상간노, 모지는 예소, 물어서, 대노 여서, 넷노 이소. 예시 울리, 콩 샐러드, 씹는 힘이 살아납니다. 밥보다 가벼운 게 좋다. 혈당도 신경 쓰인다. 이런 분들께는 콩 샐러드를 추천합니다. 삶은 콩, 채소, 올리브유 약간, 식초 몇 방울.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씹는 행위. 씹는 자극은 턱, 목, 척추, 골반, 전신뼈로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자극 운동입니다. 예시 2. 한국식 아침, 가장 익숙한 방법. 나는 밥이 있어야 한다. 괜찮습니다. 한국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밥 소량, 국 짜지 않게 단백질 반찬, 나물. 여기에 비타민 C를 아침에 함께. 중요한 건 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침 10분, 루틴, 핵심 식사 후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벽 짚고 다리 들기, 가볍게 팔 들어 올리기.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뼈 깨우기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아침 습관, 이건 꼭 기억하세요. 공복에 바로 커피, 식사 없이 약부터 하루 종일 앉아만 있기. 이 습관은 비타민 C를 먹어도 효과를 반으로 만듭니다. 내 나이에 효과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효과는 나이와 상관없고 시작하는 야와만 관련 있습니다. 60대 예방, 70대 진행 억제, 80대 골절 위험 감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루 루틴 한 줄 정리. 아침에 이 한 줄만 기억하세요. 먹고 자극하고 보충한다. 먹고 균형 식사, 자극하고 10분 움직임, 보충한다. 비타민. 이걸 매일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긴 이야기도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켰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불안함, 답답함, 나도 언젠가 골절되겠지라는 체념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야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골다공증은 칼슘 부족의 병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은 노화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노화는 방치하면 무너지고 관리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뼈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뼈는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소리 없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비타민C 결합 조직과 콜라겐을 살린다. 근육 자극 뼈를 깨운다. 매일의 루틴 뼈에게 아직 쓰이고 있다는 신호를 준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제가 의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경고, 골다공증은 조금 불편한 병이 아닙니다. 골절, 침상생활, 급격한 체력 저하, 삶의 질 붕괴, 그리고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 비타민C 하나,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몇 번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동반자로서 저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켜야 할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한 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여러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 채널 건강한 하루는 약을 파는 채널이 아닙니다. 겁만 주는 채널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삶을 지키는 채널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이 채널을 살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립니다. 마지막 한 문장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부터 혈당이 아니라 오늘부터 뼈 관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건강한 하루에서 다시 만납시다.